쭉 2차 시 페이지 85페이지 분석 심리학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심리학 이론이라는 것은 머리로 생각하거나 실험을 통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몸소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한 심리학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석 심리학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관찰하고 스스로 마음의 움직임을 진지하게 살펴간 사람의 경험을 토대로 한 가설이라고 해요. 분석 심리학의 기초를 세운 정은 경험론자이고 자신의 입장을 현상학적 입장이라고 합니다. 현상학적 입장이라는 건 일어난 일들, 경험한 일들을 가지고 작업한다는 것인데요. 분석 심리학은 무엇이 선이고 악이냐를 사회 기준에 맞춰 따지거나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방향을 제시하며 설교하는 학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분석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나가고 거기서 얻은 사실을 바탕으로 개인의 의지의 방향을 살펴봅니다. 분석 심리학은 이성으로 인식하고 설명하는 이론적인 심리학과 달리 경험의 토대를 둔 실제적인 응용 심리학의 특성을 갖는데요. 정은 언제나 자기 자신은 마음의 의사라고 했다고 해요. 인간 심리를 해석하는데도 그 해석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보다는 그 해석이 당사자에게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부분을 역점을 두었습니다. 분석 심리학은 신비스러운 현상이 모든 사람의 삶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준다는 것을 가정하게 됩니다. 정은 인간은 억압된 경험뿐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받은 정서가 담긴 어떤 경험에 의해서도 동기화된다고 믿습니다. 집단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상속받은 이런 이미지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조상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집단 무의식은 어떤 요소들은 고도로 발달된 것이 있는데 이를 원형이라고 부르고 원형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행동 유형이고 심리적인 이미지라고 합니다. 가장 포괄적인 원형이 다양한 대극의 힘 간의 균형을 얻어지는 자기실현 개성화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 심리학 이론의 주요 개념에서 첫 번째가 정신 수준에서 의식과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으로 설명할 수 있고 원형, 그 원형은 또 페르소나, 그림자, 아니마, 아니모스, 테몬, 현자, 영혼, 자기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분석 심리학에서 정신 수준의 프로이드처럼 정도 마음과 정신이 의식과 무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지만 정은 무의식을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구분합니다. 개인 무의식은 프로이드가 제안한 무의식과 유사한 개념이며 집단 무의식은 정이 독창적으로 주장한 것이고 그의 이론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기도 합니다. 의식의 주인은 자아이고 집단 무의식의 주인은 자기라는 원형이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프로이드하고 또 다르게 정은 무의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개인의 경험에서 나온다라고 하고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먼 과거에 존재했던 인간에게서도 나온다고 합니다. 무의식은 샘물과 같아서 무한한 가능성으로 향하는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고 생명의 원천이고 창조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방어해야 할 위험한 충동이기보다는 체험하며 의식의 것으로 동화해야 할 것들입니다. 무의식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자율성, 창조적 자율성이 있고
이 무의식은 의식을 자율적인 힘으로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에서 여러 가지 미래의 가능성을 제시하게 됩니다. 무의식과 의식의 관계는 보상적이어서 무의식은 의식에서 결여된 것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여서 정신적인 통합을 이끌게 됩니다. 정의 의식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의 부분이 의식이고 이 의식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프로이드 초기에 무의식이 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봄으로써 무의식의 자율 기능을 축소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은 처음에 있던 것이 무의식이라고 보았고 의식은 무의식에 생겨났다고 주장합니다. 의식은 첫째, 자신 신체,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식을 통해서 둘째는 일련의 기억에 의해 만들어지고 사고, 감정, 감각, 직관, 정의, 정신이 네 가지 기본 기능도 의식의 내용이 된다고 합니다. 의식은 자아에 의해 지배되고 자아는 비록 정신 전체 속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의식이 문지기라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인간은 자아를 통해서 자신의 외부에 표현하고 외부 현실을 인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의식하고 있는 모든 것,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내 느낌, 나의 이념, 나의 과거, 내가 아는 이 세계의 무엇이든 자아를 통해서 연상되는 정신적 내용이 의식이라는 것이죠. 자아는 한편으로는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마음, 내부 세계와 관계를 갖습니다. 의식의 중심으로서의 자아는 나의 정신의 의식된 일부분이므로 그것이 나의 정신 전체를 통괄하고 자각하려면 무의식을 하나씩 깨달아 나가는 의식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의식은 우리 정신의 모든 것을 대변하지 않으며 그것을 극히 자그마한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자아란 그 자그마한 일부의 중심이 됩니다. 자아의 기능 중 하나는 페르소나의 기능을 구별하면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기능은 무의식의 미분화된 내용을 분화시켜서 의식의 확충을 가져오고 페르소나를 구별하게 됩니다. 그 자신을 실현시켜가는 개성화 과정을 도모하는데요. 의식의 이미지는 자아에 의해서 감각이 되고 무의식의 요소는 자아와 관련이 없게 됩니다. 자아는 의식의 중앙에 있지만 인격의 중심은 아니죠. 자아는 전체 인격이 아니어서 더 포괄적인 자기에 의해 인격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격의 중심은 주로 무의식이고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 자아는 무의식의 자기에 비해 보조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분석 심리학에서 자아의 역할은 작습니다. 인간의 의식을 지나친 팽창은 심리적인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내면의 자기 자신과 외부 세계가 교류를 하고 또한 무의식의 자기를 경험하게 해서 개성화를 이루게 됩니다. 개인의 무의식은 두 번째 개인의 무의식은 모든 억압된 것, 잊힌 것, 개인에게 의식되지 않은 경험 같은 것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억압된 유아기의 기억, 충동, 잊힌 사건 등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개인 무의식은 개인의 경험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개인에게 독특한 것이 됩니다. 개인 무의식 속에 어떤 이미지는 쉽게 기억될 것이고 어떤 것은 어렵고 어떤 것은 전혀 의식되지 못합니다. 개인 무의식의 내용을 컴플렉스라고 부릅니다. 컴플렉스는 관련된 생각의 정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모성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어머니라는 단어에 정서적 반응이 일어나 사고의 흐름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컴플렉스는 대부분의 개인적인 것이지만 인간의 집단 경험으로부터 나올 수 있고 모성 컴플렉스는 개인의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나오기도 하고 어머니와 가진 전체 종의 경험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집단 무의식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면 집단 무의식은
인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원형들에 의해서 구성이 됩니다. 원형이라는 것은 지리적 차이, 문화나 인종의 차이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행동 유형을 말하는데, 이것은 신화를 산출하는 그릇이며 우리 마음속의 종교적 원천이라고 합니다. 선천적으로 존재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인간에게 있으며 보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집단 무의식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의 경험에서 나오는 개인 무의식과 달리 집단 무의식은 과거 선조에 뿌리를 둡니다. 집단 무의식의 내용은 정신적인 내용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고, 신, 어머니, 물, 지구 등의 우주적인 개념과 먼 우리 조상과 경험의 세대를 통해 전해져 오는데, 모든 지역과 모든 시대의 사람이 원시 조상의 경험을 영향을 받습니다. 집단 무의식의 내용은 모든 문화의 사람에게 똑같고, 집단 무의식의 내용은 침참해 있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면서 한 개인의 생각, 정서,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집단 무의식은 인간의 신화, 전설과 종교적인 믿음 속에서 많이 있고, 집단 무의식은 상속된 이념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이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반응 경향을 자극할 때면 언제나 특별한 방식으로 반응하게 하는 타고난 경향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젊은 임산부가 이미 초기 태아에게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감정이었으나 태어난 아기에게 사랑과 애정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향성은 여성의 타고난 능력이거나 상속된 것입니다. 이 타고난 능력은 이것이 활성화되기 전에 출산이라는 개인적인 경험을 필요로 한다고 해요. 다른 동물들처럼 인간은 현재의 경험이 생물학적인 경향성을 건드릴 때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을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한 여성에게 첫눈에 반한 남성은 자신의 반응에 스스로 놀랄 수 있고, 그의 사랑은 자신의 의식에서는 이상형 여인이 아닌데 자신 안에 무엇인가가 그녀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은 이 남성의 집단 무의식이 생물학적으로 이 여성에 대해 좋은 인상을 지녀서 이 남성이 이 여인을 보았을 때 활성화되어 이 여성을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생물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은 사람이 삶의 특성을 특별한 상황을 가진 만큼 상속된 경향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반복적인 상황이 인간의 생물학적인 성격을 만든다고 해요. 생물학적인 성격, 이 말도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성격이 팔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생물학적인 성격을 만든다, 이 말이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로 와닿습니다. 원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원형은 집단 무의식에서 나오는 태고적인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들은 관련된 이미지의 정서가 깃들어 있다는 점에서 컴플렉스하고 비슷하다고 해요. 컴플렉스는 개인 무의식의 개인적인 구성물이고, 원형은 일반적으로 집단 무의식의 내용입니다. 원형은 본능과 구별되어 있고, 정은 본능은 행동을 하게 하는 무의식적인 신체 충동이고, 원형은 본능의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본능은 무의식적으로 결정되는 신체적인 욕구이고, 원형은 무의식적으로 결정되는 심리적인 이미지로 본능이 원형에 표현이 됩니다. 둘 다 생물학적으로 결정되고 행동에 영향을 주어 성격을 형성하는데요. 원형은 생물학적인 바탕을 가지지만 초기 조상의 반복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고, 한 개인의 경험이 잠재된 원시의 이미지와 일치할 때 원형이 활성화되고 한 개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원형은 스스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되면 꿈, 환상, 망상으로 나타나고, 정은 중년기의 원형적인 꿈과 환상으로 많은 원형을 만납니다. 꿈에서의 원형이 나타나는데, 어떤 꿈은 꿈을 꾼 개인의 경험으로서 결코 알 수 없는 주제가 있고, 이 주제는 옛날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상태, 자기 실현을 위해서 개인 무의식의 컴플렉스를 반드시 알아야 하듯이,
사람은 자신의 원형을 잘 알아야 하고 애매모호한 원형도 많지만 두드러진 원형인 페르소나,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 테모, 현자, 영웅, 자기를 살펴본다고 해요. 그 페르소나가 무엇이는지 이런 단어들을 우리는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는 봤는데 그 명칭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리딩해 들어볼게요. 우리가 외부에 보이는 인격의 한 부분이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페르소나는 극장에서 배우들이 쓰는 마스크를 뜻합니다. 우리는 사회가 요구하는 특정한 역할을 해내야 하고, 다시 말해 페르소나는 집단 사회의 행동 규범 또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페르소나는 집단이 개인에게 요구하는 도리, 본분, 역할, 의무 등으로 집단 정신을 가져온 판단, 행동들의 틀이라고 합니다. 페르소나가 우리의 인격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인간은 자신의 공적인 얼굴이 온전히 자신이라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인간이 자신을 지나치게 페르소나와 동일시하면서 자신의 진정한 개성을 알지 못해 자기 실현을 하는데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지나치게 페르소나를 인정하면 내적인 자기와의 관계를 잃고 사회적인 기대에 따라서만 살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하려면 인간은 사회의 요구와 진정한 자기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림자. 그림자란 어둠 속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 자아에 대한 무의식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무의식의 첫 단계에서 그림자란 내가 직접 모르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신화적인 이름이라고 해요. 그림자는 의식의 바로 뒷면에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내용으로 열등한 인격과 같은 것인데, 의식될 때 기회를 잃어버렸을 때 미분화된 채로 남아있는 원시적인 심리적 경향, 심리적 특징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림자란 무의식의 열등한 인격이고 그것은 나 자아의 어두운 면이며 자아로부터 배척되어 무의식에 억압된 성격적인 측면이라고 합니다. 그림자는 사람이 결코 대면하고 싶지 않은 도덕적으로 거부하고 싶은 성향인 부정적인 그림자와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것이 억압되어 있는 긍정적인 그림자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인격의 밝은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적은 인간이 온전하기를 원하면 끊임없이 자기 성격의 어두운 부분을 알려야 한다고 했는데요.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타인에게 투사하기 쉽기 때문이죠. 투사란 물론 자아가 하는 것이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어서 자아는 단지 투사된 대상에 감정적으로 집착하게 됨으로써 어떤 무의식적인 내용이 투사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는 것이 보통이 됩니다. 분석 심리학에서 투사는 의식화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고, 그림자가 투사될 때 사람들은 왜 그런지 또 모르게 또 공연히 어떤 대상에 대하여 혐오감이나 그 밖의 부정적인 감정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림자의 투사랑 곧잘 자아와 비슷한 대상에게 향하게 되고, 개인적인 그림자의 투사가 흔히 가까운 동료에게 향하듯 집단 그림자의 투사도 가까운 집단, 비슷한 성격의 집단 간에 일어납니다. 집단 그림자의 상호 투사가 심해지면 민족 간, 인종 간 갈등이 분쟁으로 발생한다고 해요. 세 번째, 아니마는 외적 인격인 페르소나와 대응해서 내적 인격이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게 되는데, 외적 인격이 자아와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맺도록 하는 매개체라고 한다면, 내적 인격은 자아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여성적 요소를 아니마,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남성적 요소를 아니무스라고 하는데요. 이때 말하는 남성적, 여성적이란 사회적인 통념을 넘어선 보편적이고 원초적인 특성을 말합니다.
남성성의 속성은 이성이고 여성성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아니마는 집단 무의식 속에 기운을 둔 원형으로 이는 의식적으로 온 것을 무척 싫어한다고 해요. 자신의 아니마를 잘 아는 남성은 거의 없는데 이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 자신의 그림자를 잘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니마의 투사를 극복하려면 남성은 지적인 장벽을 극복해야 되고 자신의 모식을 잘 살피고 자기 인격의 여성적인 면을 깨달아야 한다고 해요. 그림자를 깨닫는 것이 용기의 첫 번째 시험이라면 남성의 아니마는 깨닫는 것은 두 번째 용기에 대한 시험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깨달은 후에 아니마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남자는 자기 내부에 잠재있는 여성성, 즉 사랑을 이해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남성에서의 아니마는 기분과 정동으로 나타나는데요. 한 남성이 분명하지 않은 여성의 꿈을 꿀 수 있는데 이 여인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고 집단 무의식의 깊은 곳에 나온 것입니다. 이 아니마는 한 여성으로 꿈에 나타나지 않고 어떤 감정이나 기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마는 남성 안에 정서적인 측면에 영향을 주고 분별력이 없는 기운이나 정서로 남아 있습니다. 남성은 이 정서를 얼토당토 않다며 무시하고 매우 남성적인 태도로 이를 설명하는데 이는 자율적인 원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남성의 시선은 여러 가지 외부 세계의 일로 향하며 여러 여성에게 관심을 보이는 듯합니다. 가정은 하나의 지나가는 장소이고 남성은 거기에 잠깐 머물렀다가 바깥 세계로 다시금 치달아갑니다. 남성은 바깥 세상에 관심이 많아서 사회적 지위, 권위와 법, 명예를 존중하고 정치, 기업, 국가 또는 학문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데요. 남성적인 것의 원형으로 아버지는 마치 바람처럼 세계를 움직이고 창조적인 입김, 기풍, 기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마는 네 가지 발달 단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와와 에바 또는 이브로서의 대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단지 생물학적인 것으로 이어지는 여자는 어머니를 상징하지만 아기를 낳는 생산성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닌 경우라고 해요. 두 번째는 파우스트의 헬레네로 성적인 에로스가 아닌 지배적이거나 미적이고 낭만적인 수준으로 여성이 어느 정도 개성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리아로 에로스와 같은 높은 가치, 종교적 헌신으로 드높여지고 에로스는 영성화된다고 합니다. 하와와는 반대로 이 경우의 어머니는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네 번째는 영원한 여성성으로 연금술의 지혜의 여신 소피아 사피엔치아라고도 하는데요. 단계로 모나리자가 이러한 지혜의 아니마와 가깝다고 합니다. 들으시면서도 뭔 소리야 하시죠? 이게 이론적인 부분을 이 여러 학자가 이 교재의 특성이 지금 하나, 둘, 최영희, 김영희, 심희옥, 신미경 4명의 저자가 파트별로 나눠서 조수를 하셨는데 외국 원서를 직역을 하다 보니 이렇게 조금 매끄럽지 않게 그대로 옮겨 적으신 것들이 많아서 여러분이 조금 난해하겠다 싶기도 하네요. 아니무스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면 여성 안의 남성적인 원형을 아니무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니마가 불합리한 기분이나 정서라면 아니무스는 사고와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이는 여성의 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테모는 현자와 원형은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파생물이라고 해요. 또한 모성 원형이 테모보다 훨씬 더 보편적이고 테모는 모성 원형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합니다. 현자는 제가 아는 분 이름이 현자인데 대전의 국세청 어린이집 원장님 이름이 현자인데 현명하시거든요. 현자는 지혜와 의미의 원형으로 생의 신비에 대한 인간의 선지한 지식을 상징합니다.
지식을 상징하는 게 현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웅은 신화와 전설에 힘있는 사람을 나타내고 용, 괴물, 뱀이나 악마를 무찌르고 악을 내쫓는 것을 형성합니다. 셀프, 자기는 인간에게 정신의 분열을 피하고 통일을 꾀하려는 요소가 내재하는데 이것을 분석 심리학에서 자기 자신, 본연의 자기라고 부른다고 해요.